안녕하세요. 피부대장 도블리TV의 도블리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싶은 소식은요.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고 이거는 제가 이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뭔가 얘기를 같이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번에 가져와 봤어요. 네, 한 유명한 성형외과라고 하는데요. 이제 시력을 한쪽을 잃으셨다고 되게 안타까운 사건인 거죠. 여러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예, 이 기사의 댓글을 보면은 의사 배짱 대응 진짜 화난다. 본인은 수술했는데 효과도 없었다. 이런 얘기가 많이들 나오고 있어요. 이게 아마 이제 일반적인 고객님들 입장에서 이제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병원 의사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얘기를 한번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소비자 고객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상담사잖아요. 상담사 입장에서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그냥 간단하게 얘기 한번 나눠보려고요. 뭐 이게 뭐 누가 맞다, 누가 틀리다, 누가 잘못했다, 잘못하지 않았다 이런 목적이 아니라는 거 한번 얘기를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제 병원 원장님들 입장. 사실 원장님들도 일부러 그렇게 한 게 아닐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간단한 주사 시술 보톡스만으로도 대부분은 그렇지 않지만 붓기나 멍이 생길 수 있는 부작용 아닌 부작용 당연히 따라오는 이제 위험성이라는 게 존재를 해요. 이렇게 간단한 주사 시술에서도 이제 붓기나 멍 위험성이 존재하는데 그러면 이제 여기서 생각을 해봐야겠죠. 과연 수술은 어떨까? 수술은 그렇지 않을까? 안전할까? 아니요. 제 생각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유명한 원장님이라고 아무리 경험이 많은 원장님이라도 제가 언제나 제 영상에서 얘기를 하지만 사람이 결국에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제 실수라는 게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결국에 사람이에요. 기계가 아니잖아요. 단순한 주사 시술에서도 이제 그런 붓기나 멍이 있을 수 있는데 수술은 더 큰 위험성이 따라오겠죠. 그러니까 시술이나 수술 전에 동의서를 작성을 하는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안내를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이 조금 알아야 할 내용이 있어요. 이 병원 잘한대. 이 병원 좋대. 이 병원은 뭐가 유명하대. 저 병원은 뭐가 유명하대. 이렇게 많이들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로 그 병원이 진짜로 그걸 잘 해서 유명해진 걸까요? 제가 이제 피부과에서 그리고 과거에 성형외과에서 근무해본 결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솔직하게 얘기를 할게요. 마케팅이 잘 된 거예요. 이제 홍보가 잘 된 거겠죠? 많은 고객들이 그쪽으로 몰릴 거예요. 이거는 마케팅이 잘 된 거지 그 병원이 잘하는 게 아닐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병원이 예를 들어서 입술 필러, 저는 이제 피부과에 있으니까 입술 필러를 잘한다고 할게요. 근데 그거는 그 원장의 실력인 거지 그 병원의 실력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원장이 본인이 이제 많은 고객님이 오면은 혼자 할 수가 없어요. 그럼 결국에는 새로운 원장들을 뽑겠죠. 그 원장들한테 본인의 기술을 알려주고 그대로 뭐 한다면은 뭐 얘기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똑같은 기술을 알려준다고 하더라도 이걸 따라갈 수 있는 원장이 있고 따라가지 못하는 원장님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과연 그 병원이 잘한다고 했을 때 진짜로 그게 잘하는 것일까? 아니면은 마케팅이 잘 된 것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분이 한번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이제 조금 더 가서 얘기를 해보면은 예를 들어서
강남에서 이제 병원을 이제 원장님께서 운영을 해요. 강남은 엄청 많잖아요. 경쟁도 무지막지하게 치열하단 말이에요. 땅값도 비싸죠. 새도 나갈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오면은 직원도 많이 필요하겠죠. 과연 그런 곳에서 원장님들, 페이닥터라고 하죠. 페이닥터를 채용을 할 때 돈을 비싸게 주고 잘하는 원장을 채용을 할까요? 아니면은 어차피 사실 시술은 비슷하니까 그냥 이제 자격증을 취득한 원장님들 몸값은 그래도 좀 잘하는 원장님에 비해서는 많이 낮아요. 그런 원장을 채용을 할까요? 여러분들의 판단에 한번 맡길게요. 결국에 병원 사업이잖아요. 과연 좋은 원장을 할까요? 아니면은 그 원장의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비용을 빼고 마케팅에 더 투자를 해서 사람을 더 끌어모을까요? 뭐 그렇게 하지 않은 곳도 있고 그렇게 하는 곳일 수도 있겠죠.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무조건 유명하다고 가는 거는 일단은 잘못된 선택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의사도 결국엔 사람이고 그 원장이 잘해서 그 병원이 인지도가 생기면은 그 원장만 시술을 해야 되는데 그게 또 아닐 거잖아요. 네, 그럼 이제 고객님들, 소비자들의 입장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은 이제 소비자들은 모르니까 이 병원이 잘한대, 옆에서 하고 왔는데 너무 좋았대, 이 병원이 유명하대, 신뢰가 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주변에서 했다고 하면은 나도 하고 싶은 심리도 생길 거고요. 그럼 이제 그 병원을 선택을 하겠죠. 그리고 가요. 이제 사람들도 많고 유명하고 잘 되다 보니까 좋은 곳인가 보다 하고 이제 수술이나 시술을 했어요. 근데 잘 되면 다행이죠. 정말 잘 되면 다행이죠. 근데 잘못됐을 때는요? 이 선택에 대해서 후회는 누가 책임져 주나요?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갔던 병원이었는데 본인이 생각한 대로가 안 나왔어요. 유명하다고 해서 갔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별게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랬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여러분들을 책임져 줄까요? 제가 이제 그런 선택에 대해서 조금은 더 도움이 되라고 유튜브 채널을 개설한 것도 있기는 해요. 그래서 제 구독자님만큼이라도 제 영상을 많이 보고 그렇게 현혹돼서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건데, 아무튼 소비자 입장은 그렇죠. 유명해서 갔는데 시술이 잘 되면 너무 다행이고 실패하면 어쩔 수 없죠. 네, 저는 사실 어쩔 수 없다고밖에 말을 못 하겠어요. 결국에 사람이 하는 거고 다 똑같이 되는 게 아닐 텐데, 이거는 사실 원장 의사만의 잘못도 아니에요. 시술이라는 것을 선택을 했을 때에는 거기에 대한 리스크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해서 가야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담사 입장. 제가 상담사잖아요. 상담사 입장에서는 그냥 까놓고 얘기를 할게요. 이 성형외과, 피부과라는 이 시스템 자체가 모든 병원이 그렇진 않겠지만 대부분의 병원이 그래요. 상담사는 막말로 이제 영업사원이잖아요. 매출에 대한 압박을 준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 매출을 내지 않으면은 이 상담사는 능력이 없다고 내보내요. 그러면은 상담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이 한 분이 왔을 때
어떻게 해서든 이 분한테 과하게 티켓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예요. 성형외과나 피부과라는 게. 그래서 필요하지도 않은 시술을 권하는 경우도 많을 거고요. 막말로 피부과로 예를 들면, 아니 성형외과도 마찬가지예요. 고객님이 왔는데 보톡스만 한다, 무시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근데 보톡스도 주사다 보니까 이제 충분히 주의사항이랑 안내를 드려야 되는데 무시하는 경우 많죠. 아니면 이제 보톡스 이제 상담 도와드린다고 이제 상담사가 이제 뭔가를 설명을 할 때 대부분은 이제 과하게 못 나가게끔 이거 더 하세요 라고 해서 소비자에게 조금 부담을 주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부담을 줄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대부분이 시스템 구조란 말이에요. 시술을 이제 시작하거나 수술을 시작할 때 그 시술이나 수술에 대한 부작용이나 아니면 동의서에 대해서 작성을 하겠죠. 예를 들어서 이제 필러도 실명될 위험이 있어요. 수술도 마찬가지였겠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담사가 정확하게 안내를 했을까요? 아니요. 제 생각에는 그렇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좀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은 제가 상담했던 아니면 제가 이제 얘기를 나눴던 이 분이 시술을 안 할 확률이 높잖아요. 상담사의 목표는 어떻게든 이 사람을 우리 병원에 와서 많은 결제를 하게끔 만드는 게 이 병원의 구조예요. 사실 저는 이런 구조가 싫어서 이제 성형외과나 피부과에서 근무를 안 하려고 했는데 이제 이 병원에 온 이유는 전 지금은 그렇게 일 안 해요. 보톡스 하러 왔으면 보톡스 하고 가야죠. 그냥 필요하고 아니면 이제 이런 거 보완했으면 좋겠다라는 거 그냥 조언 아니면 좀 추천 정도만 드리고 과하게 안 해요. 대부분의 피부과나 성형외과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은 그렇지 않게끔 만들어 놓은 구조거든요. 그리고 제가 성형외과에서 근무를 안 한 이유도 있어요. 성형외과라는 거는 이제 결국에는 수술이란 말이에요. 칼을 대요. 만약에 그 수술이 제 추천으로 인해서 잘 됐다. 이 수술이 잘 됐어요. 너무 다행이죠. 저도 보람 있죠. 잘 될 케이스가 훨씬 더 많겠죠. 하지만 잘못됐어요. 뭐 괴사가 오거나 아니면 진짜로 실명이 되셨어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 책임 못 져요. 제가 그 분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책임 못 진단 말이에요. 근데 성형외과는 사실은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기는 해요. 그리고 사실 고객님들도 이제 어느 정도 그런 걸 감안하고 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생기면은 속상하잖아요. 되돌릴 수도 없고. 저는 그래서 성형외과에서 일을 안 해요. 무섭고 위험해요. 저는 그런 거 추천하고 싶지 않거든요. 근데 조금 피부과 얘기가 다르긴 해요. 피부과로 만약에 이제 필러 해서 이제 괴사가 온다. 실제로 제가 강남에서 3케이스를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요즘엔 다행히 안전하게 필러는 녹이는 주사하면 싹 녹아요. 다 녹더라고요. 다시 돌아왔어요. 물론 그 기간이 좀 걸리긴 했지만 한 3개월, 6개월 되니까 원상복귀가 됐어요. 다행이었죠. 그리고 만약에 이제 제모나 아니면 이런 레이저 기계로 화상이 입었다. 물집이 생기고 뭐 색소 침착이 될 수는 있는데 이것도 시간이 지나면은 다시 돌아와요. 이게 피부과에서 이제 겪을 수 있는 최고의 부작용인데 제가 봤을 때 피부과는 안전하더라고요. 그런 부분 보면은. 그래서 저는 피부과를 선택을 한 거고, 그리고 저는 이제 성형을 권하진 않잖아요. 피부과에 오는 이유는 이제 이뻐지고 싶어서라기보다는 내가 아름답고 우아하고 고급스럽고 멋지게 나이 들 수 있게끔 도와주는 곳이 피부과거든요. 이렇게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지금 제가 얘기 드린 게 제 구독자분들만 조금
알았으면 좋겠긴 해요. 뭐 좋은 내용도 아니고, 그리고 모든 병원이 그렇다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혹시라도 여기에서 반박시 여러분들 말이 맞아요. 네, 저는 제가 겪은 거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고 싶었고, 결론이 없어요. 결론이 없어요. 그냥 이런 시스템과 이런 구조가 잡힌 피부과나 성형외과의 이 시스템 자체가 조금 저는 마음에 들지 않고 싫어요. 어떻게든 매출을 내야 되고, 오시는 사람들 어떻게든 해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서운해하시는 고객님들이 있고, 실망하는 고객님들이 있고, 저는 또 그렇게 되면은 죄송하고, 진짜 필요하고 고객님이 고민되는 것들을 하고, 이제 고객님들도 어느 정도 이제 리스크를 감안하고 하는 거고, 정확하게 이게 필요하고 이게 왜 필요한지, 그리고 수술을 할 때는 정말 신중하게 선택을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래요. 제 고객님들 뭐 수술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하면은 다 말리는데, 근데 이게 수술만큼 드라마틱한 것도 사실은 없기는 해요. 잘 됐을 때. 진짜 만약에 수술을 할 선택한 분들이라면은 잘 될 거예요. 잘 됐으면 좋겠고. 근데 그런 부분이 너무 걱정이 되고 하면은 웬만하면 피부과나 이런 곳에서 어느 정도 보완이 가능하니까 이런 부분에서 시도를 해봤으면 좋겠고요. 뭐 성형외과가 뭐 나쁘다, 피부과가 좋다, 아니면 뭐 피부과 성형외과 다니지 말라 이런 내용 절대 아니에요. 어느 정도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이제 여러분들이 신중한, 요즘에 경각심 유명하잖아요. 신중하게 경각심을 갖고 선택을 해서 후회 없는 선택, 최선의 선택을 하기 위해 제가 이 영상을 찍는 거니까 설마 논란 안 되겠죠? 뭐 구독자도 없는데. 네, 이때까지 피부대장 도블이었고요. 그래도 제 영상 시청해주시고 언제나 저를 좋아해주시고 믿고 뭐 댓글도 달아주시고 하신 고객님 아니죠? 네, 구독자분들 많은 거 알고 있어요. 지금처럼 또 무슨 이제 피부과나 성형외과에 대한 이슈가 있으면은 그래도 제가 일반 사람보다는 조금은 더 많이 알겠죠? 의사들만큼은 아니지만. 그래서 일반인 기준 그리고 의사보다 살짝 떨어지는 기준으로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려볼 테니까 많이 영상 시청해주세요. 결론, 신중한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피부과나 성형외과의 구조가 많이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이때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에 봐요. 안녕.